정관 신도시에 홈플러스 바로 옆에 형진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제가 6,400에 들어가서 8,000에 팔았거든요. 옛날에 양대석 옥수수가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팔고 홈플러스 들어오고 6개월 지나서 1억 3천을 뛰더라고요. 그것도 그랬고 이제 진해 용원도 제가 2006년도에 33평 아파트를 삽니다. 저희 누나가 이거 사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 더블된다. 가지고 있어. 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살 때 한 3천 정도 지인 그 대출을 했었는데 지인 아드님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대요. 명의를 빌려달라.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3천 빌리고 제가 이자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명의까지. 근데 이분이 아니 나는 돈도 빌려주고 친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내 같으면 안 빌려준다. 죄송한데 저는 못 빌려줍니다. 해서 야 그러면 3일 내로 내놔. 이래서 제가 열받아서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5일 만에 팔아버려요. 팔고 그때 왜 팔았냐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된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세 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안 된대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잔소리 듣기도 싫고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팔자 이러고 팔고 다음 달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1억 3,900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억 2천까지 올라가죠. 저는 팔면 다 올라요. 팔면 다 올라요. 비트코인도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2017년에 리플이 200원에서 4,700원 갔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00원에 삽니다. 4,700원까지 가요. 쭉 타고 있었어요. 가고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갖고 있었는데 다시 7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갖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4시 무인 카페 디디커피 그리고 디디 스터디 카페 등 무인 창업 사업을 하고 있고 요번에 런칭한 눈꽃 빙수 전문점 빙수당과 젠틀닭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동헌님. 예, 유튜브에서 매직 지점장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매직 지점장은 뭐예요?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K 매직 김해 지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부캐로 매직 지점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직장 생활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순댓집을 4년 했었고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팔았는데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이거 하나 하니까 괜찮네 해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초등학교 영양사였는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한 140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라. 내가 하나 차려주겠다 해서 창원에 하나 차렸죠. 그럼 순댓집을 2개를 하셨던 거예요? 예, 2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에 한 거는 284개 중에 전국 1등을 했고요. 제가 4년 동안 쭉 1등을 했었고 이제 2008년에 와이프를 내준 거는 1년 동안 전국 꼴찌를 했었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할 때 이 매장이 되게 잘 되면은 이거 되게 잘 된다. 나도 이거 점포 내서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브랜드 원료도 똑같은 곳에서 받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받고 조리 방식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매장은 전국 1등, 어떤 매장은 전국 꼴찌. 이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도 이제 점주의 운이라고 그러죠.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무인 카페를 하더라도 여기는 될 것 같은데 오픈을 했는데 안 되는 가게가 있고요. 여기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점주님이 관리를 잘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셉을 잘못 잡았던 게 진해 용원점은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면 누구나 현장 사람들이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내 흡연이 됐으니까 담배도 필 수 있고 문도 제가 아예 떼버렸거든요. 오픈식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 건물 자체도 은행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그 입구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술 안주로 순대가 이제 싼 게 아니었고 6,000원, 9,000원, 12,000원, 2만원 이렇게 팔았는데 좀 먹혔고요. 창원은 좀 잘 사는 아파트에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용원에는 좀 딱딱한 의자에 불편한 테이블도 잡고 이랬는데 제가 조금 까칠한 면이 있어서 좀 오래 있고 이러면 사장님 좀 비켜주이소. 담배 좀 끄고 이런 얘기도 잘하고 창원에는 좀 편하게 카페처럼.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이게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장사에 전무했고
경험. 저는 이제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에서 노점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뭔가를 얘기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사람도 잘 꼬시고 재밌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면대면으로 대화하고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5시에 문을 열어서 9시에 닫았거든요. 네. 두 솥을 파는데 네. 21만 원을 팔았더라고요. 네. 내 가게를 가지고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막 집에 와서 막 돈도 뿌리고 21만 밖에 안 되는데 그 21장 잡아서 다시 뿌리고 막 저녁 때 되면 줄을 세우니까. 근데 줄을 세운 것도 사실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줄을 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칼질은 조금 하는데 완전 걔도 초보자다 보니까. 그리고 순대가 이게 대부분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밑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번다고 다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써야죠. 손만 빠르면 쳐서 보내고 다시 줄을 안 세울 능력이 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줄을 쓰다 보니까 옆집 간 사람들이 이게 뭔데 이러다 보니까 진해 용원에서 했는데 진해 석동에서도 왔었고 마산에서도 왔었고 창원에서 왔었고 저는 2010년까지 하고 제 일하시던 분이 인수를 해서 한 3년 정도 더 하고 앞에 상업자를 상가 사고 그분도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때는 왜 또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를 더 차리고 그럼 와이프가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좀 이따 하나를 더 차리고 또 뭐 친구가 하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문어발로 늘려서 오토로 돌리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 500, 600, 700을 버는 것보다 오토로 해서 3, 400만 벌면 아이 그거 10개 있으면 돈이 얼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를 더 차리는데 오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은 꼴찌고 이 집은 잘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빠지고 이모를 한 명 두고 제가 이 집을 살리러 갔죠. 네. 1년 동안. 이 집은 올라왔죠. 네. 10몇 등까지 올라왔어. 근데 다시 이 집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의 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제가 까칠하게는 하지만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네. 지방에는. 그리고 또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 또 말을 또 재밌게 하다 보니까 좀 친근감도 있었고 이분들도 못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들은 저하고 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가게 보면 가게 엉망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접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가게를 살라는 사람 한 30명이 있었고 네. 이 가게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팔고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집이 틀어주고 이 집이 틀어주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장사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단가가 큰 걸 하고 싶다. 이거였죠. 하나를 팔았을 네. 때 좀 큰 거 팔고 싶었죠.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주위에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단가가 큰 게 홍삼이더라고요. 네. 홍삼은 어쩌도 뭐 80만, 100만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럼 내가 순대를 하루 종일 며칠 파는 것보다 이거 하나 팔았을 때 더 맞겠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꽂히는 거죠. 네. 계속 뭐 출근만 하면 홍삼집 이제 찾아보게 되고 뭐 마음은 거기 가 있고 몸은 네.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5, 600이 나오니 일하시던 분은 이제 매출을 다 알잖아요. 네. 대충 제가 이제 일요일을 쉬잖아요. 일요일날 한번 해봐. 재료비만 줘. 이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분이랑 하더니 막 이게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열심히 안 하고 주말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수를 하이소 했는데 알겠다고 인수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KBS 있는 남천동에 거기에 이제 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다 보니까 한 1억 들더라고요.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살던 아파트 팔았고. 장사가 이제 홍삼집을 했습니다. 1억을 빌려서 했는데 이제 집이 없다 보니까 16평인데 뒤에 6평은 방으로 꾸미고 10평은 이제 그 매장으로. 그때 이제 저희 첫째,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고. 근데 이제 홍삼집이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잘못됐던 게 뭐냐면 저는 차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제가 말을 좀 하니까 어른들 오면 내가 꼬셔서 팔면 잘 되겠지. 그러면 이분이 소개하고 저분이 소개하고 이러면 6개월만 고생하자. 문제는 그 동네에 홍삼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꼴목 그리고 저는 제가 홍삼집만 경쟁인 줄 알았는데 건강원도 그다음에 다단계 홍보관도 제 경쟁이었고요. 그리고 홈쇼핑 인터넷 그때 당시 홈쇼핑 인터넷이 어머니들이 이제 택배하는 문화 재밌다고 막 시키면 오고 반품도 되고 그게 막 신기해서 그때 제가 2년 동안 첫 해는 제가 매달 마이너스 100이었고 두 번째 달은 빵원이었고 이제 3년째 될 때 이제 500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500으로 올라오고 또 홍삼으로 제가 안 된다는 건 답이 나왔죠. 한 2년 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때 또 주위에 하시는 분들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건강원이 됩니다. 동네 건강원.
그 다리미가 굉장히 비싼 건데 네. 세척만 잘하면 되니까 네. 뱀이든 고양이든 동물은 취급 안 하니까 네. 배도 다리고 도라지도 다리고 네. 그리고 홍삼을 사면 다른 데는 사면 5% 해주는데 네. 우리는 10% 해주고 배달 다 해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카톡이 막 뜨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전화를 문의했던 분 모아가지고 얼마 되면 이제 쫙 주문을 받죠. 매즙 얼마, 도라지 얼마, 확대 얼마, 홍삼하고 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삼을 안 사셔도 홍삼전 그 10몇만 원짜리 떼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꿀도 넣고 그게 하니까 이제 마진이 홀 좋더라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달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바빠지고 이러면서 1년을 딱 하니까 홍삼집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지고 아 그래 이래서 해선 사람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순대를 편하게 해도 일요일에 하루 쉬고 편하게 해도 500에서 700을 버는데 내가 그 짓거리가 싫어서 그 짓거리를 치우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더 힘들어. 근데 500이 벌긴 버는데 더 이상 벌려면 사람을 써야 돼. 그러면은 얘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이러다 보면 또이또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3년 하니까 이제 또 다시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뭘 하면 돈이 될까. 그리고 이제는 80만 원, 100만 원도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80만 원, 100만 원에 하루에 10명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오는데 그걸 미친 듯이 내가 1시간, 2시간 떠들고 다 비위를 맞춰야 팔까 말까. 그리고 2시간 듣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앉아있을 때 홍삼 주죠, 절편 주죠, 오만 거 다 주고 한 3만치 먹어. 근데 내가 얘기 잘 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서 버스 정류 앞이라서 잠깐 환승한다고 참 얘기 잘하네, 재밌게 잘하네.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어머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홍삼집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4년 했죠. 4년 하고 그건 또 이제 판매하셨어요? 들어올 때 이제 권리금만 네, 받고 네. 신발집으로 넘겼으니까 이제 거기도 날렸죠. 그 당시에는 홍삼집을 그만두시고 또 예. 어떤 걸 하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홍삼집을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이제 홍삼에서 또 버는 거를 사실은 이 대출을 갚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주고 이러면 홍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크니까 어머니들 뭐 60만 원, 70만 원 그리고 그때는 5만 원짜리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홍삼 다림이 바쁘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 뭐 3, 400 되고 이러면은 제가 부자인 양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은 걸로 다시 또 투자의 길로 들어가다가 조금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한 6억 정도? 근데 이제 다 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홍삼집이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싹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이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또 제가 이게 사람 잘 꼬시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와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좀 바보 같다.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래다가 이제 지인 대출을 빌리죠. 이래서 6억 정도 해서 그게 이제 터지죠. 죄송한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됐다. 근데 얘기하긴 창피하지만 내가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 내가 뭘 해서라도 내가 굶어 죽진 않을 거니까 원금 갚기는데 7년 걸렸어요. 홍삼집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홍삼집을 그만하고 이제 한 6억 정도를 날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이자가 8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영업을 순대집 4년, 홍삼집 4년, 8년을 하니까 제가 번 게 마이너스 2억 5천이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거는 내가 500을 벌어도 그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저축을 해서 제가 갚은 건 없잖아요. 네. 왜냐면 두 번째 창원에서 그게 순대집이 한 1억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대로 빚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삼집도 또 1억 정도 창업비가 들었는데 그 안에 2년 동안 제가 생활을 못했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생활비도 다시 빚으로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500을 벌어도 그게 생활비로 나가는 거지 대출을 갚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 이거 뭐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래서 김해로 가서 일단 김해가 석회가 많아요. 수돗물을 틀면 싱크대에 흰 부연 게 생겨요. 그게 시멘트 가루 석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정수기는 없었고 이온수기가 있었거든요. 홍삼집에서 이제 좋은 거, 좋은 물로 달여야 좋다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판 거죠. 그래서 몇백짜리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연결해서 써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온수기를 설치하고 필터 교체해 주신 분이 정수기를 지금 한 23년째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발도 높고 굉장히 박식하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서 왔죠. 왔는데 이제 집이 엉망이고 멀쩡하게 뭐 순대집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왔는데 막 엉망진창이고 뭐 이사는 왔다는데 정리도 안 하고 상태도 뭐 잠도 안 잔 것 같고 이러니까 무슨 일 있냐고 이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힘든 일이라도 한 달에 한 300
정도 나오는 게 없겠냐, 일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동원시는 영업으로 하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 친구분이 감전동 이마트에서 정수기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온라인으로 전국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의 감전동에 어떤 사람이 동양매직 정수기를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뭐 몇백 대씩 계속 팔고 좋은 아이스 팔고 막 그때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양매직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 뭔가 하고 온 거예요. 뭐 얘기해보니까 똑똑하고 동양매직이 이제 정수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방판 사업을 하고 싶다. 3월에 현빈이라는 영화배우를 데리고 현빈 정수기, 직수형 정수기를 우리가 런칭을 할 거다. 우리 친구한테 동양매직에서 딜이 들어왔다. 부산지사를 오픈시켜 주겠다. 네가 조직원을 꾸려서 한번 세팅을 해봐라. 해서 이분이 이제 차리신 거예요. 사무실을 만드는데 한번 가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혹 날렸죠. 며칠 밥을 안 먹었죠. 잠도 안 잤죠. 이래 가니까 프라이팬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 주면서 죄송한데 회의가 4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죄송한데 다음에 오시라고. 그럼 4시간 뒤에 오면 되는 거죠. 이랬더니 그건 맞는데 4시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4시간 뒤에 갔죠. 아니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